인상의 하이라이트죠.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PM 활동 사례를 어떤 내용들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3년간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모습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3가지 전략과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좀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구분에 따라서 그 안에서 TPM들이 수행하는 거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테크니컬 스트래티지,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셔널 스트래티지, 그리고 프로덕트 스트래티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조직적으로 중요한 부분, 프로덕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전략들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프로젝트도 보면은 프로젝트 계열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고 프로덕트 관점으로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경우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플랫폼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예 테크 드리븐 방식, 이런 것들로 프로젝트를 나눌 수 있고요. 보시는 현황처럼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레버리지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거버넌스를 챙기는 레버리지가 따로 있었고, 테크니컬 레버리지가 이렇게 좀 다르게 있고, 그 안에서의 프로젝트 수행하는 것도 좀 다른데, 그거는 이후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3년간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것들, 한국 TPM들이 프로젝트 지원했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80% 이상이 네. 그냥 만족이 아니라 매우 만족. 매우 만족으로 받았다는 부분을 좀 Very satisfied.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비전과 가치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졌을 것 같은. 네, 매니페스토와 뭐 비전 미션 우리가 수립한 것들을 TPM 각자가 다 마음속에 그쵸. 잘 가지고 그쵸.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사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인게이지먼트 프로젝트 사례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외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LDSG, LDSM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라인 디자인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프로젝트 지원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이 프로젝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우리 이렇게 나가자라는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TPM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를 도입했기 때문에 초반에 그 진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 진단 과정에서 그 라인 프로젝트 키 팩터스라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그 키 팩터를 좀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아. 이 부분의 평가는 좀 현재로서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선정을 하고 인게이지먼트 인크리먼트,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3개월마다 이제 계속 측정을 했고 그 변화된 그래프가 이제 프로젝트 매터리티 캔버스라는 부분에 나와 있듯이 밑에 이제 하단에 노랗게 되어 있던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위로 상승하게 되는 파란색 그 그래프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TPM이 이끌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와주고 마침내 이제 체화돼서 이제 저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 중에 프로젝트 매처리티 체크, 성숙도를 체크하고 상승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숙도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그 만족도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헬스 체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조국해 변화했는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대표적인 그래프이고요. 저렇게 이제 다양한 그 프로젝트 헬스 체크 문항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포가 나와 있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초반에는 이제 그 헬스 체크에 대한 부분이 좀 작게 방사형 그래프에서는 좀 작은 영역을 차지하다가 점점 매터리티 체크도 하고 헬스 체크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분석하고 계속 개선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진 무엇보다 이쁘게도 동그랗게 나왔다는 찌그러지지 않고 그쵸. 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부분은 그 참여하신 TPM 분이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이제 프로젝트 인게이지먼트 중에 하나가 이제 붐 프로덕트
프로젝트와 엔지니어링 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집중하는, 포커스하는 것이 달랐어요. 앞서에는 프로젝트 매터리지 체크라든지 헬스 체크를 통해서 했다면 이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르가니제이션 체인지를 좀 포커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프로세스의 경우는 이제 붐이라는 프로덕트가 다수의 그 직군들과 그다음에 조직들이 다 포함돼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많은 조직들 간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프로세스 개선하는 노력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는 극히 일부고 좀 다른 프로젝트랑 같이 내용이 섞였는데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내용도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스케일업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다수의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프로세스가 이제 좀 더 많은 조직,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케일업된 그 복잡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챙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초반에 여기 투입되신 TPM이 들어가셨을 때 네. 너무 소모적인 어떤 미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오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변화를 시키게 됐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서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개념인데, 커뮤니케이션, 이 조직이라든지 혹은 이 컴포넌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혹은 뭐 어떤 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서클로 묶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를 잘 했던 케이스이긴 합니다. 단계적으로는 펀더멘탈에서부터 펑셔널,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포밍을 하는 거죠. 네. 셋업을 하게 되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셋업을 하면은 그대로 동작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룰 같은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노밍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규칙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좀 더 수행하다 보면 이 구조로 미팅을 하다 보면은 활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거의 사실상 거의 자동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리 얼라이먼트, 사람들이 상호 간에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라이먼트가 맞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요 단계를 붐에 들어가신 TPM 분이 단계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높이 올라가고 일부는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이 서클이 소시오크라시에서 나오는 그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홀라크라시, 소시오크라시에서 얘기하고는 서클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 네, 보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이론만 듣고 있었다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희 TPM들이 그런 이론적인 것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좀 이따 이제 뭐 TPM의 역량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끊임없이 학습하시고 또 그것을 또 직접 실행해보고 실험하는 것들도 좀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좀 했던 부분은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체인지 부분에 대해서 수행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도 특별하게 그 엔지니어링 조직에 대해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다수의 이제 개발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수의 TPM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스크럼을 도입하고 그 스크럼의 성숙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크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스크럼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같이 스크럼을 돌리면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터리티 체크를 스크럼에 대한 매터리티 체크를 또 했고 그리고 이 조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리드 타임 관점에서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아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팀의 속도, 벨로시티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게끔 하는 역할들을 수행했었죠. 이렇게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조직의 성숙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전반적 그래프가 다 상승하거나 원형이 되거나 다 되게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컨설턴트와 달리 저희는 직접 들어가서
그거를 함께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DR 넥스트라는 과제인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과제들의 유형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이건 전사 중요 과제, 전략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조직, 이제 규모가 좀 크거든요. 네. 다수의 조직들, 다수의 서비스 프로덕트들이 DR이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점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논의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되게 포커스했던 부분은 시각화라는 부분을 주로 많이 포커스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드려야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프로젝트 시각화를 했고요. 특별하게 이제 저희는 그 어드밴스 로드맵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서 지라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구와 얘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한 부분들이 제일 좀 집중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의 조직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찍기 직전에 하고 오신. 네, 회의를 하고 왔는데 네, 많이 힘드네요. 제가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저희가 이제 continuous improvement,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퍼실리테이션에 해당되거든요. 또 이것도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저희가 이제 다양한 뭐 회고라든지 OKR이라든지 전략 워크샵 여러 가지를 뭐 35개 이상 정도 지금도 계속 개수 늘어나고 있고 했는데 수행했을 때의 만족도가 역시나 80% 이상이 매우 만족이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는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게 초반에도 저희가 TPM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회고 쪽이었어요. 네. 회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회고 같은 것들을 뭐 이제 작은 규모도 있겠지만 대형 프로젝트 뭐 100여 명 되는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회고들을 좀 많이 진행했고 지금은 그래서 웬만한 조직이 당연히 회고하는 것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잘 하고 계시고 OKR 워크샵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프로덕트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목표를 잡고선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OKR들을 통해 가지고 좀 명확한 목표를 잡는 것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목표를 잡는 것들을 수행하는 OKR 워크숍을 많이 지원했었고요. 최근 1, 2년, 2년 내에 좀 더 많이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조직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전략에 대한 목표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도 또 수행하면서 특정 뭐 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목표를 잡는 것들을 전략 목표를 잡는 것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지원하는 유형 중에 이제 코칭이라는 영역을 보면은 주로 이제 리더십 코칭이라든지 혹은 저희 TPM 같은 역할을 하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칭 프레임워크를 이제 최근에 만들었지만 그전에도 이미 코칭이라는 걸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략 10개 이상 되는 조직의 TPM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리드를 대상으로 코칭을 수행을 했고 그분들의 성장을 하는 것들을 좀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리에 관련된 인력들에 대해서 주로 코칭을 많이 했고 뭐 조직이나 어떤 제품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리드 코칭 같은 것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좀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애자일, 뭐 심지어 퍼실리테이션, 그다음에 리더십,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저런 것들을 이제 코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칭이 좀 궁금한데 이 코칭은 이렇게 단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쭉 이어서 가는 건가요?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리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에 끝나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고 또 그리고 피코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직접 현장으로 돌아가서 직접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 또 다시 피드백 주면서 또 다시 코칭 받고 이게 좀 반복돼야 되거든요. 저 앞서 드린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칭이 긴 것도 있고요.
단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없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단건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딱 포커스 명확하게 구분된 문제가 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코칭을 간단하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TPM 역할 같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경우 그 약간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코칭을 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떤 TPM 같은 스킬 같은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코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리고 코칭도 하시면서 전사교육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전사교육도 하고 있었죠. 예. 뭐 간단히 표현해서 날리지 쉐어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이라든지 대만, 태국 요 정도에 대해서 물론 일본도 가서 했었고요. 6년간 기본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아니면 특별 기술 관리 관점의 과정의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 KTPM, 한국 TPM 분들이 좀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교육 표준안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일본 가가지고 한번 쭉 교육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본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일본 분들이 모두 일본 내에서는 교육을 다 하고 계시고 네, 대만에도 가서 했고 태국에 가서도 했었고 그래서 전파 교육을 계속 하고 전파 교육을 지금은 했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쵸.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면서 그렇죠. 출장은 안 가고 이제 그 저희가 했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내 라인 클래스라는 교육 시스템에다가 과정들을 업로드 해놓고 정기적으로 쭉 그 PM 트레이닝 위클리라고 해서 한 주 동안 PM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그 교육들을 쭉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쭉 진행했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교육을 마련해서 전파를 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끌어올릴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실습형, 즉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확실히 느끼고 돌아가서 또 이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PM 트레이닝에 대한 것들을 좀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실습 형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고 경험해야 체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프로젝트 하나 수행하고 가셔야 돼요. 짧게라도 수행하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완전히 체득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네. 뭐 조직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업무하시면서 TPM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TPM의 어려움이요. 네. 이거는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되는데 다수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TPM은 권한 없이 이제 일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저희의 이제 평판들 같은 것들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를 하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되더라도 TPM들은 이건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든지 혼자서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음의 상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TPM 분들이 다들 이제 이 단합된 마음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은 그것들을 다른 이제 TPM들이 앞서 말한 코칭을 통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거기서 또 사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상호 코칭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TPM 간의 상호 코칭을 통해서 좀 마음의 상처도 다 위로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함께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것들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 자체가 동료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한 팀으로서 잘 도움을 주는데 익숙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디어한 분들과 휴머니즘이 가득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휴머니즘이 아주 가득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을 고르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서번트 리더십. 계속 도와주려고 봉사하는 마음이죠. 그죠? 봉사하는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TPM에게 필요한 스킬.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번트 리더십 필요하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스킬을 얘기하면은 뭐 지식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다른 직군들이 갖고 있는 스킬하고 예를 들어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리더분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킬은 성장 마인드셋하고 회복 탄력성. 네, 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TPM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배우고 이게 무엇이 잘못됐고 잘 됐고 이걸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이제 어렵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상처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강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해요. 다시 리셋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에너지 충전하고 에너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팀원들이랑 모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쭉 에너지 채우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이제 또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일은 거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회복 탄력성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팀원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 말씀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힘을 얻는 방법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얻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따로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러닝이 러닝 하시는구나. 몸을 씀으로써 이제 머리를 이제 식히는 거죠. 러닝을 한다든지 일부분은 산을 탄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것도 있고요. 취미 생활을 되도록이면 뭔가 몸 쓰는 걸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한 것들을 하시면서 회복 탄력성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라인의 좀 고유한 특성들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다른 기업의 TPM과 조금 다른 특성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이제 다른 회사의 분들하고 다른 회사의 TPM 분들, 그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을 하는 분들하고 교류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은 앞서 설명드린 저희 팀이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 두 가지,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 코칭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그냥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그것들을 또 다시 디벨롭하고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게 또 코칭 프레임워크가 됐고 그래서 팀원들이 함께 만든 프레임워크들을 좀 같이 수행하면서 또 경험적인 것들을 축적을 하고 다시 그것도 반영해서 디벨롭하고 한다라는 점이 다른 조직,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보다 더 역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는 TPM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PM 분들이 없다면 그래도 적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분명히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좀 아마추어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쉽게 금방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하고 또 이거 어떻게 되지 모르겠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 이럴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안 됐어.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써보고 이게 잘 안 되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라라는 것들을 모든 건 전문가에게 꼭 회사 내에 없더라도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고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TPM이 없다고 해서 뭔가를 적용하기보다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는 걸로. 회사 내에는 저희 팀에서 이제 코칭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팀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은 어떤 코칭이라는 것들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TPM 팀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라이너분들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다고 너무 많이 신청하시면 곤란하게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TPM 분들은 성장하는 자세로 일을 하시고 계속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공부하시는 것들이 있거나 관심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TPM들의 개별적으로 이제 성장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노력하고 계신 분야가 좀 다르긴 해요. 저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좀 학습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경영하시는 리더분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뭐 프로덕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고 좀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TPM 크로스 플라이휠이라는 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도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 뭐 코칭 프레임워크,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터레이션,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인데요. 그로스휠은 말 그대로 저희의 성장,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일단은 무언가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들이 네.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한번 실험하고 시행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시도해보는 네. 시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지, 어떤 걸 배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가 떠오르게 되면은 네. 그거를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든지 나의 스킬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실험하고 얻어낸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도하고, 예, 실패를 겪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과정들을, 예,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예, 플라이휠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 뺑뺑뺑 도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네. 아이들이 배워서 나가는 그 학습하는 과정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이 전혀 들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크로스 플라이휠이란 거하고 또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이터레이션, 네. 앞에서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 코칭 프레임워크,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성장에 대한 것들 얘기하지만은 핵심적인 거 딱 하나의 원포인트 레슨을 해달라라고 하면 딱 이 크로스 휠, 네, 크로스 플라이 휠을 생각하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서 우리 이 TPM 이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PM이란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면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은 좀 말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하시고 싶다, 도전하고 네.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선 지금 현재 자기가 이제 개발자가 됐든 기획자가 됐든 지금의 경험을 좀 더 충분하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아니라 좀 더 길게 잡고선, 예, 좀 더 경험을 쌓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프로젝트 경험들을 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자기 일만 한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좀 관찰하고 보시고 좀 경험하시고 익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쌓인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고 모두가 함께 일을 잘해서 이 제품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서번트 리더십이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TPM은 권한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뭔가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는 또 존경받을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인드가, 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마인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도 이제 캐치프라이즈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위대하게 많은 거, 이게 이제 잡은 게 딱 그런 역량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가 제일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이제 효율적인이란 단어거든요. 이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단어라는 좀 단어를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100명의 리더가 있으면은 이 리더십의 유형이 100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방법론도 100개의 조직이 있으면 그 100개의 조직이 다 다른 방법론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애자일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방법이면 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조직, 우리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걸 따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적합한 유형의 그 방법론들을 찾아가지고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말했던 이거 도는 네, 거. 뱅뱅뱅 돌면서 계속 실패하고 네. 이게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맞는지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뺑뺑뺑 돌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는 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것들. 효과적인. 우리한테 효과적인 것들을 찾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말에 좀 현혹되지 않고 우리한테 무엇이 효과적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어설프게 하면 이게 해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게 제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골프를 딱 배우는데 나는 골프장만 끄고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실제로 독학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너무 그쵸. 많은 영상들이 너무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로골프 선수 박세리님이 항상 이제 초보자들한테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레슨 받으셨어요? 네, 레슨 받고 있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라고 했더니 아무리 뛰어난 프로라고 네. 하더라도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놓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늘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프로 선수들도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초보자들한테 레슨 받으셨어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 워크플로우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이제 아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좀 더 이제 쉽게 도움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비로소 이제 조금 더 실패나 실수할 확률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설프게 하다가 괜히 진짜 실망하고 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나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죠? 어설프게 독학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과정이고 네. 그리고 독학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본인이 믿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쵸. 그걸 쭉 가져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그쵸.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의 길이를 줄이려면은 역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항상 마무리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촬영 소감이요. 네. 힘드셨죠? 네, 일단은 당연히 힘들고요. 네, 힘들 수밖에 없고요. 네, 어때요, 준비한 결리씨?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이게 언제나 늘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심을 하지만은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을까? 또 그리고 놓친 게 있을까? 네. 또 따로 오해해야 될 만한 것들 얘기했을까? 라는 부분들이 좀 항상 늘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필터링 할 거라고 믿고 좀 편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